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진우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갑내기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다시 재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높아진 관심 속에서 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약 한 70분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각 후보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는지 도덕성과 자질은 충분한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는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 TV를 통해 중계방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토론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방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후보자의 시작 발언 후에 총 4번의 사회적 공통질문과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질문을 통한 공약 검증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이 토론회는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각 후보 모두 상호 비방하거나 또 인신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 시 1차로 사회자가 경고 조치를 하고요.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에 시간 제한이 있음을 두 분 모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시장 후보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도 잘하고 시민들과 소통도 잘하는 유능한 소통시장 기호 2번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입니다. 네, 인사를 했고요. 그럼 순서에 따라서 시작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정직하고 청렴한 남양주 똑순이 최민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난 7년 동안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남양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불통시정을 소통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여야를 넘어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 하면서 정실, 이합 집산하는 특권, 기득권 문화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민과 함께 시정개혁으로 반칙과 특권 문화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교통 문제, 베드타운화 문제, 이미 민주당이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4호선 연장 이미 됐고요. 8호선 내년에 개통됩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6호선 연장도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GTX-B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철도망을 민주당이 이미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하여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이어 왕숙 신도시를 준비하면서 100만 평 가까이의 디지털 생산 기반 부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부지가 알차게 기획되고 집행되면 이제 남양주는 일자리가 넘치는 남양주가 될 것입니다. 대형 대학병원, 어린이병원, 여성 전문병원, 도립병원 다 추진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저를 도와줄 1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친분관계에 의해서 따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오면 저 최민희가 알뜰살뜰하게 써서
남양주를 획기적으로 100만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100만 도시 남양주 슈퍼 성장 시대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 그동안의 일도 잘하고 능력이 검증됐으며 시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도 검증된 정말 유능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4만 시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6월 1일 원하는 시장의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할 일 많은 남양주, 광역교통체계 전철 연장, 그리고 남북 관통도로,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를 속 시원하게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시장 후보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능력을 현실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남양주시는 안타깝게도 재정 자립도가 33%에 불과한데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이렇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지원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30년 친구인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과 격이 없이 소통해서 협력을 받아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많은 지원을 받아서 남양주시의 수건사업 그리고 16개 읍면동의 현안 과제들을 시장 당선 즉시 바로바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불통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이제 말끔히 해소할 수 있고 늘 소통과 협치를 잘하고 있는 주광덕이 잘 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당 허용된 답변 시간은 1분 30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73만의 경기 동북부에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다양한 인재 양성의 기회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단체장으로서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또 청년 취업 지원, 은퇴자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 평생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양주 태계원 중학교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시절에 남양주에 있는 각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양시 공교육 현장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많은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남양주시 공교육이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호평 평내 지역이나 화도 수동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다산 1동, 다산 2동, 심지어 구리시까지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고등학교 증설하고 또 화도 지역의 초등학교도 증설해서 우선 공교육을 객관적으로 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년제나 혁신학교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요. 우리 공교육의 우리 강남 그 대치동에 버금가는 그 입시 컨설팅도 공적으로 시에서 제공을 좀 하고 직업이나 진로 프로그램도 전폭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남양주시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교육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각 학교마다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필요한 학교 증축, 신축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호평, 화도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서도 고등학교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속하고 빠르게 김용민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양주 미래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코딩 조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코딩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미래 인재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숙 신도시에 디지털 단지가 조성되면 남양주는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기본소득 도입하겠습니다. 만 24세가 되면 청년 수당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저축제도, 청년 면접수당 차질 없이 과거에 시행했던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대출을 1,000만 원 이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청년 문화 쿠폰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하여 현재 2022년 남양주가 410개 일자리 준비하는데 너무 작죠? 여성 일자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과 관련해 각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로 예정돼 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은 주광덕 후보가 먼저 해주시죠. 제 후보께서는 다산 신도시, 화도 수동 그리고 호평 평내 지역에 학교 증설 즉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였고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세 분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 동안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다산 신도시 관련하여서는 이제 중투위에 계속해서 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설립 기준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구리 남양주의 고등학생 전체와 학교 시설 수를 나누다 보니 생긴 일이고요. 이 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교육부가 가장 보수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없는 협력을 주광덕 후보에게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김미리 도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학교 부족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통합학교인데요. 하랑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우리가 같이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현황에 대한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미래 교육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가 없어서 좀 궁금했고요. 저의 경우는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코딩 조기 교육을 획기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가 핵심 공약입니다.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합니까? 네. 주광덕 후보님 공약 중에 탑10 명문고 프로젝트가 있더군요. 그래서 우선 저는 주광덕 후보께서 남양주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이 중에 공립학교가 몇 개 있는지, 사립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탑10이 안 된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그리고 남양주 교육 혁신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학교가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양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도 만들고 또 마이스터 명문 고등학교도 좀 만들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또 입시 교육에 전념하는 일부 학생이 있지만 또 다른 디지털 또 AI 인공지능 무엇보다도 반도체 관련해서 아니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 관련해서 그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민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탑10 명문고 고등학교도 육성하고 또 그렇다 그래서 뭐 전 그 21개가 되는 공사립 학교 모두를 탑10 학교로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은 아니고 입시 경쟁에서 그래도 또 교육도시 남양주시에 명문고등학교 만들고 동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뭐 AI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산업이나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양한 학생들의 그 직업 진로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좀 다양한 우리 학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탑10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정해진 시간은 다 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교육 경쟁력과 평생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바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복지 분야에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 경제력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내에도 미등록 복지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부족해서 시설 노인의 학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두 후보자께서는 남양주시의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어르신 중에 저희 어머니도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양주 노인회 그리고 남양주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난방비와 부식비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 노인회 상환액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도 빠르게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곳곳에 필요한 거 건립해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또 하나 사실 요양원 개념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걱정이 계신데 케어팜 도입해서 요양원에서 일도 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농사도 짓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체육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어르신 건강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아프고 나서 케어해 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노인 체육에 투자하면 의료비가 반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체육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여력이 된다면 그리고 남양주 예산을 점검해서 어르신 관련한 경로당 지원금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비로 노인정을 지키고 운영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 민주사회로 만드신 정말 위대한 여러분들은 애국자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되면 시정의 우선 정책 선순위를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남양주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남양주시 노인 인구 비율도 지금 15%로 이제 고령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구 10만 명, 12만 명당 한 개씩 설치되어야 할 노인복지관이 안타깝게도 남양주시에는 실질적으로는 현재 3개입니다. 뭐 분관 2개를 합치면 5개이지만 그러면 74만 도시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3개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시설 확충하겠습니다. 또 장기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근무하시는 그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이 뭔가 처우가 개선돼야만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교육도 시켜드리고 공공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과 관련해서 각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이 됩니다. 이번 질문은 최민희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가 되는 공약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 남양주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10만 원 상향 공약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2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정 형편을 살펴보니 아까 30%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좀 더 떨어졌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을 더 드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예, 뭐 20만 원까지 공약했던 하셨던 분이 이제 그 예산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남양주시에 지금 여러 가지 지출 구조를 잘 먼저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사업성이 확실할 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선심성 내지 지지층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리 이렇게 관함형돼서 지출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한 지출 구조를 잘 개선하면 현재 남양주의 지출 예산의 최소한의 10%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말 마음 먹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뭐 최대 20%까지 우리 예산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복 예산이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잘 전략하면 저는 한 10% 정도는 남양주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중에 최소한 뭐 300~400억은 줄일 수 있어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더 드리었으면 좋겠는데 10만 원 정도 일단은 상향해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남양주의 세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증액해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주광덕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죠. 저는 이 복지 분야에 관한 뭐 공약과 관련해서는 또 오늘 공약 발표에 관해서는 우리 뭐 최민희 후보님이나 저나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민희 후보님 어머님께서도 제가 경로당 갔을 때 어쩌다 뵙기도 하고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지 분야와 관련된 특히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뭐 제가 당선이 되면 최민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까지 제가 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저는 20만 원 드리고 싶다, 이건 마음을 말씀드린 거고 공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줄이면 300억 내지 400억 정도를 먼저 이제 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보니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어서 공약을 못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세수가 얼마가 될지는 뒤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고, 저는 특히 제가 시장이 되면 주광덕 후보께서 10만 원 드리겠다고 한 약속만은 제일 먼저 지키도록 같이 지혜를 짜보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제시한 공약 중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부분이요. 이제 우리가 요양원에 가보면 되게 요양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케어팜, 그러니까 그 새로운 농업, 반려농업 형식의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 정말 어르신들 건강과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그리고 정서생활에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 같이 모시자는 부분은 정말 남양주 74만 시민들이 한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공통 질문 바로 들어가 보죠. 이번엔 문화 분야에 대해서 준비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남양주시에는 많은 역사 자연 환경 자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7번째로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하면 유독 떠오르는 남양주 시민의 정신적 문화적 구심점이 되는 그런 유무형의 랜드마크가 없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역사 문화 예술 인프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 최고의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은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그 위민과 애민 사상, 그리고 실용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목민심서를 저술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는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춰야 된다. 청렴해야 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우리 실학사상의 또 대가이시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저서도 많이 했고요. 사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 가셨을 때 많은 저술과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셨고, 해배되어 우리 남양주 고향에 오신 이후로도 또 18년간 그 많은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남양주시 역사 문화는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잘 이어받으면은 거기서 답이 나온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남양주 시민의 문화예술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양주시의 많은 역사 잘 살려서 조선이면 조선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가톨릭 그 성지에 관한 마제성지 등을 잘 살려서 문화와 역사의 도시 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시정해서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문화재를 시민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산 정신은 우선 시장 그리고 공직자들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정 개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는 73만이 넘어가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아트센터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세우고 관련 문화재단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는 자산이 많습니다. 홍유릉, 광릉, 사릉, 이게 전부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자산을 랜드마크화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빨리 랜드마크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릉 같은 경우는 이게 단지 문화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으로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릉숲 축제를 비롯하여 다산 문화재를 남양주의 랜드마크 축제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상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금곡동에 황제의 거리, 황후의 거리 등을 조성해 여기에 메이커시티 개념까지 도입해서 돈 버는 문화예산, 문화유산 현실화 작업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한번 이어가 보죠.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주광덕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 주시죠. 지금 문화도시 남양주 만드는 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마음껏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그 제도를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역사 자산을 잘 살려서 이렇게 남양주의 역사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은 뭡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 남양주시 운영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을 여쭈시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토론회 끝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적 시민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홍유릉 광장이 이석영 선생으로 대표되는 브랜딩화된 부분이 과연 맞나. 목화 예식장이 없어지면서 저는 홍유릉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황제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석영 선생은 이석영 선생에 맞춤한 그런 전통 계승,
그리고 황제능은 황제능에 맞춤한 그런 계승 이렇게 좀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마석장 같은 경우 북부권 대표 그리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거 같이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 대원군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어떤 스토리텔링화된 그러니까 컨텐츠 문화유산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머리맡 대고 정말 많은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우선 후보님 공약 보면 몽골 문화촌 복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몽골 문화촌 복원에 대해서 저는 일단 몽골 문화촌이 그렇게 폐쇄되게 된 게 예산 부족 때문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몽골 문화촌을 어떻게 재개할 건지 이미 몽골 문화경제원이 대구와 함께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복원하시겠다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한 만여 명의 수동면 주민들하고 수동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과 공약 비전을 논의해 보면 수동 면민들은 이 몽골 문화촌이 이렇게 개관돼서 운영될 시기와 지금 폐쇄된 이후의 시기에 수동면의 지역 경제가 상당히 낙후돼 있다. 또 다른 그 문화유산이나 관광 자원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몽골 문화촌을 좀 예산의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발해서 소외되고 좀 지역적으로도 교통 문제나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부족한 만여 명의 수동 면민들을 위해서는 이 몽골 문화촌을 다시 재개해서 우리 현대에 맞게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세계 10위권 국가의 위상에 맞게 또 이렇게 몽골 문화촌을 저는 복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재원은 좀 제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만여 명의 면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제 후보께서 홍유롱 광장에 이석영 선생님의 광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시장님은 민주당 소속 시장님이셨는데 진작 좀 그것을 제지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낱낱이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토론의 진행 방침에 따라 우리 수어 통역사를 잠시 교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 분야에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는 서울에 인접한 입지적 이점에도 기업의 진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서울의 배드타운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이런 각종 규제에도 남양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활동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규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우선 첫째,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하여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 후보께서 얘기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정신을 구현해서 법 제도를 바꿔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들께 불편함 없이 하수도 기본 계획안을 바꿈으로써
영업에 숨통을 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안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상시 방류 관련한 하수도 기본 계획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는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숙 신도시에 4차 산업 디지털 단지가 조성될 텐데 여기에도 예를 들면 그 오염 물질이 심하게 나오는 4차 산업이 아닌 블록체인 AI 산업 중심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3월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남양주 시민들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와 규제 해소를 위해서 앞장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린벨트 주민들 50년간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규제를 당하고 아무런 법이 보상한 헌법이 보장한 보상 이론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이행강제금 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또 조안면 일대, 또 금남리 일대의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현 시장께서 한 250억 정도를 들어서 비상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이 매설한 비상관로가 현실적으로 조안면의 주민들을 위한 관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잘 이어받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이나 대학이 못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규제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와의 전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그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또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죠. 이 규제와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 반도체 기업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면 송전탑 필요하죠.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유치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초고압 송전탑이 몇 개 생깁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남양주가 송전탑의 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 같아요. 네,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최민희 후보님, 그런 걱정은 참 감사한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그런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 남양주 시민의 수건 사업과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리고 초대형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대형 종합병원 유치하고 이 비즈니스 센터나 복합 쇼핑몰 유치하고 광역교통 개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접선 개통했지요. 연간 한 250억 정도 남양주시가 재원 지출해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별내선 하면 또 한 250억 정도. 그리고 9호선이 남양주에 개통되면 연간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남양주시가 재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전철이 연장돼서 개통되는 이 1,000억 원의 예산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남양주가 해결하겠습니까? 이 세계 굴지의 그 반도체 대기업을 남양주에 유치하면 그 345kV의 초고압 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태백선을 통해서 동해안에서 발전된 전기가 이미 송전탑을 통해서 남양주와 포천의 경계 지점을 이미 통과해서 포천과 그 이후까지 이미 송전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민가가 전혀 없는 숲속으로 약 4-5km 정도 끌어들여서 변전소 만들면 반도체 대기업도 그리고 클라우드 밸리도 남양주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도 우리 최민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반도체 대기업, 반도체 단지가 들어오거나 이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그 데이터 센터 또 클라우드 밸리가 들어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그리고 그 전력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걱정들을 하고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권 걱정을 하는데 남양주에는 네. 다행히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또 시민들과 더 협의해서 네, 최종 질문해 사업 주셔야 결정을 됩니다. 하겠다. 예. 아니 네. 그런 설명을 질문 시간에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덧붙여서? 1분 30초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0초 더 쓰겠습니다. 네네. 그럼 사회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우선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일부가 검토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예를 들면 반도체 대기업과 관련하여서 345kV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면 765kV 높이 이게 100m의 송전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격이 550m마다 송전탑이 또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송전탑의 숲이 됩니다. 밀양 송전탑 투쟁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할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는 좀 철진한 공약이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형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적게 드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수와 관련하여서도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온다고 6천억, 7천억의 세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사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사가 온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6, 7천억의 세수로 어떻게 하겠다고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정치의 불신을 조장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AI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기에너지가 적게 드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힘을 합치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시간 요청을 추가로 해주셨는데요. 제가 주광덕 후보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쓴 부분이 있어서 상호 조율해서 적당히 드렸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발언 시간이 사전 협의돼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두 후보 모두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규제를 넘어 남양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공통 질문 시간을 마치고 이번엔 두 분의 공약을 후보자들끼리 한번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요.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자, 상대 후보는 또 1분간 질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충 질문은 또 1분, 보충 답변 역시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상대 후보는 1분의 추가 질문을 또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추가 답변 역시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공약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고 인신공격, 비방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간 엄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는 가장 교통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 달라. 두 번째로는 그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서 남양주시 좀 부자 도시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8호선 내년에 이제 조기에 예정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고 그 8호선 별내역으로부터 별내 별가람역 그리고 청학역 그리고 의정부 신도시 쪽으로 8호선을 또 연장하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 계획 아마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월 지나서 이제 실시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 그리고 하남시 뭐 국토부 남양주시가 그 이제 건설 기본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 서울의 마지막 구간인 그 강동구 그 강일역에서 우리 경기도로 넘어오는 하남 미사나 남양주로 넘어오는 구간에 대해서
그것을 환승을 할 것인가 직결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잘 협의해서 바로 직결로 돼서 타면 바로 남양주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KTX가 덕소역에 정차해야 되고 또 다른 전철이 덕소에 가야 되고 GTX B 노선은 아직 조기에 착공시켜서 마성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석열 정부 및 국토부 장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것이 제2의 GTX입니다. GTX DEF 노선을 수도권 전역에 연결해서 수도권 전체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도착하게 할 수 있다는 공약. 그래서 우리 그 덕소를 비롯한 우리 남양주 남부 지역의 하남으로부터 GTX가 반드시 와부 지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공약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양주 전체가 땅이 넓고 주민이 많아지고 이제 100만 도시로 가는데 이 동서간에 주로 철도와 도로가 돼 있고 남북 간에 관통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접에서 오남, 오남에서 호평동, 평내 그리고 백봉산 터널을 뚫어서 그 와부와 그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남북 관통도로를 만들고요. 또 하나의 관통도로는 신도시 진건지구에서부터 지하도로로 왕숙천변을 해서 수석대교까지 연결하는 2개 축의 남북 관통도로도 만들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공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공약입니다. 네, 여기까지 주광덕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바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9호선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광덕 후보님 그 공보물에 보면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이렇게 매직으로 지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곳에선 덜 지워져서 9호선이 덕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이 덕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하여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9호선이 여기는 금곡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광덕 후보님하고 김은혜 후보가 이게 정책 조율하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9호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첫 번째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은혜 후보하고 정책 조율을 하셨는데 김은혜 후보 보면 6호선이 연장되는데 금곡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그냥 남양주 연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9호선, 6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좀 불편하게 해드리고 혼란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무진의 착오로 그 인쇄 과정에서 잘못 표기됐습니다만 그 남양주 시민 대부분 그리고 또 남양주 시청의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표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잘못된 오기라는 것은 또 익히 알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후보인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그런 잘못 표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호선 어디로 가야 하나? 9호선의 건립 비용은 약 2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하남 미사에서 우리 남양주로 가는데 9호선은 이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모두 남양주에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강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호선은 그 LH에서 그 전액 2조 2천억을 부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숙 1, 2지구 신도시 그다음에 진접 2지구로 노선이 가게끔 계획돼 있고 그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9호선의 위치는 알겠고요. 6호선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기존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민들 의견 따라서 6호선이 확실하게 남양주로 연장되는 것에 자, 협력을 후보님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보충 질문 있으면 바로 해주시죠. 그렇게 되면 김은혜 도지사 후보가 9호선을 금곡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하실 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주광덕 후보님께서 사실은 9호선을 덕소로 간다고 했다가 몇 번을 입장을 바꾸셔서 다산 신도시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9호선은 김용민 의원의 노력으로 이게 다산을 거쳐서 왕숙 2, 왕숙 1 이렇게 가도록 무지하게 그 개념을 만들어서 추진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깔끔하게 인정해 주시고 사과해 주신 태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와부 주민들께서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3호선 연장 추진을 통하여 그리고 KTX 덕소역 정차 등을 통하여 와부 주민께도 저희가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주광덕 후보가 지금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최민희 후보께서 9호선이 왕숙 2지구, 왕숙 1지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다산 신도시를 거쳐서 갈 수 있다는 그 노선에 김용민 국회의원이 노력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민 여러분, 9호선이 남양주까지 연장되려면 그 건설 비용이 제가 말씀드린 2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2조 2천억 원은 LH가 왕숙 1, 2지구를 개발하면서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 그것을 부담해서 9호선을 건설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조광안 시장과 그 국토부 간에 3기 신도시 왕숙 1, 2지구 343만 평이 제공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 신도시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의 그런 교통 문제 해결소를 위해서 9호선이 확실하게 가야 되고 유치가 돼야 되고 그 9호선 노선과 관련해서도 그런 큰 틀에서 이 노선이 고민해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국회의원이 임의로 노선을 이쪽으로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왕숙 1지구, 2지구, 진접 2 택지지구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 건설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노선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지는 사실 자명한 일입니다. 네. 최민희 후보 이제 추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은 김용민 의원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말씀이신지 예, 노력을 인정하시죠? 노력은 했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노력이 아니고 저도 국회의원 할 때 9호선을 현실적인 사업으로 본다라고 저도 답변을 이끌어낸 네, 사람입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네. 이어가시죠. 예.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좀 아까 조광안 시장이 공과 과가 있겠죠. 그래서 9호선에 관해서 조광안 시장이 기여를 했다면 그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말씀 중에도 9호선이 남양주에 들어오고 다산 신도시를 거치게 되고 왕숙 2, 왕숙 1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쪽이 무지하게 노력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라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광덕 의원께서도 현역 시절에 힘을 보탰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사드립니다. 네. 공약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 시간입니다. 주광덕 후보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남양주를 정말 슈퍼 성장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해결되고 16개 읍면동의 현안 과제들이 이렇게 술술 다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제 남양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남양주시가 잠자리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력 공급망을 다 확인해 보고 세계 굴지에 그래도 반도체 대기업을 남양주에 유치하면 평택항만 기억하고 있다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세수입이 엄청 늘어났듯이 남양주시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남양주의 슈퍼 성장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밸리도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왕숙 1, 2지구 343만 평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만 들어오면 안 된다. 최소한 4, 50만 평 이상의
첨단 산업단지도 시장이 돼서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판교 이상의 그 첨단 미래도시, 첨단 과학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 이런 네.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약 발표하고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배정을 협의해서 한 바가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질문할 때는 질문을 하고 또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의 공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보다 남양주시, 대한민국 1등 도시 남양주를 만들 최민희의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약 시민 주권 소통 1등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양주는 그동안 시민들은 우수하고 여러 문화, 역사 자원에 왕숙 신도시 등까지 들어와서 국가 자원이 집중되게 되는 좋은 조건입니다. 시장 리더십만 바꾸면 됩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리더십, 청렴, 결백, 정직한 리더십, 유능한 리더십, 최민희가 시정 개혁으로 100만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읍면, 동장, 주민 추천제까지 그래서 정실, 인사 없애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다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통팔달 교통 1등 도시 이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지하철 4호선, 8호선, 6호선, 9호선 계획했고 추진할 거고 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부 교통망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하나 되는 남양주를 위하여 내부 순환 도로망 준비해서 100대 과제로 발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순환 1, 2, 3축 도는 거 전체적으로 도는 선까지 이제 거점 도시별로 분할 전략으로 남양주를 통치하던 제왕적 리더십 시대는 가는 겁니다. 하나 되는 남양주에서 시민 가버넌스로 시민과 함께 협치하는 남양주로 갑니다. 교통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통팔달 교통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도시공사를 남양주 교통도시공사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부 교통망에 있어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10분 시대를 공공버스 도입으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 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업, AI 기업 등 가능하면 전기 에너지가 적게 드는 오폐수 물질이 적게 드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왕숙 신도시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디지털 단지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남양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국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디지털 미래 인재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코딩 조기 교육부터 1, 2, 3부터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폐기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첨단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여성병원 다 도입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최민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 4차 산업 신성장 동력 디지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광덕 후보께서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들여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어느 후보든지 방향을 정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광덕 후보님 공약집을 보면서 매우 부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지 시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다 본 사람이 공약집을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의 그 자료 접근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대목인데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왕숙 신도시 기획을 다 내놔라. 디지털 단지 조성을 다 내놔라 하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저희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특히 데이터 센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은 곧 미래에서는 더 이상
그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하려고 하는 시가 없는 사업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AI 기술은 이게 전기에너지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차원, 그리고 이게 거점별로 디지털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개혁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에도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 중심 도시로 남양주를 이렇게 세팅하겠다, 이런 공약을 드린 것입니다, 후보님. 네, 조광두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 추가 질문, 그 돔구장을 또 건립하겠다고 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의 돔구장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 그리고 종합체육관이 만들어져서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그래도 이 70만이 넘는 남양주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보다 더 시민 체감도 높은 시설이 우선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프로 야구단이나 야구 동호인은 있지만 그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야구 돔구장을 이렇게 건립하겠다는 것은 또 그에 따른 시민의 공감도는 떨어지고 시의 예산 지출은 많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뭐 설명을 좀 시민들한테 해줄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프로야구 스포츠 돔구장으로 이해되었다면 그건 제가 전달을 잘못한 거고요. 스포츠 돔구장을 공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프로야구 쪽의 전문가들과 얘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이후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야구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적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스포츠 구장이 없다. 이게 각 경기 단체 종목마다 그 운동장의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건들을 제가 다 수렴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남양주 체육회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남양주 체육회가 시장과의 그 친분 관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 체육회는 종목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 단체가 거기도 또 종목 단체 몇 분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체육인들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준비된 곳부터 그 관련 운동장 사용에 대한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시민께. 이미 배드민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개혁, 저의 주요 공약입니다. 네, 주광두 후보가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현재 체육회 운영이 좀 비민주적이고 정치 편향적이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제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뭐 개혁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느 조직이나 어느 부분이나 문제가 있고 편향되고 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단체든 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시민들의 명령이 아닐까. 그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체육회와 그 종목단체 중심으로 한다 하면서도 종목단체 별로도 또 그러한 뭐 문제점과 개혁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체육 전반에 관한 개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정확히 진단하시고 한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개혁안은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네, 바로 답변해 하시겠습니까? 몇 분입니까? 네, 1분 30초 드립니다. 우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후보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 그 실무자들이 남양주 축구협회 10,000명이 주 후보님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취재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이건 축구협회 관계자 한 30여 분, 그중에는 지금 현재 시장님과 가까운 측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더군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실 특정 종목의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적으로 정치화되고 편향된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 회원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운 잃지 마라. 그건 협회 몇 명이고 그 대다수는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전화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제가 아까 각 종목 단체도 회원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체육회에 부회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는 뭐 이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때 도와준 분들이 부회장이 돼요. 이런 일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되면 누구든 체육회를 차기 선거를 위한 운동조직처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재단이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이렇게 두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약 발표를 했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끝으로 두 후보자께 유권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나 미처 토론회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마무리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제가 2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갈등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내 호평의 하수종말 처리장, 별내의 물류센터, 6호선 갈등, 여러 갈등들 제가 공론화장을 열어서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평내 호평 카페에 보면 이게 주광덕 후보님 발언으로 다산이 공공의 적이 된 상태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양주는 하나입니다. 어느 지역이 공공의 적이고 어느 지역은 그 공공의 적을 질타하는 대상이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 얻기 위하여 이 지역에 가선 이 말, 저 지역에 가선 저런 말 하는 그런 정치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남양주에는 기득권 카르텔이 있습니다. 저 그 기득권 카르텔이 정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 최민희는 남양주에 와서 신세 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을 혼자 기어 다니면서 시민들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는 모든 공약 시민들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원칙 있는 행정하겠습니다. 남양주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리더십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시장에 너 왜 출마했냐 물으면 저는 시정개혁하러 나왔습니다. 시민 가버넌스 만들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 남양주는 100만 특례시로 가려면 행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동안의 제왕적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여야를 넘어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 하면서 이익관계를 위해서 뭉치는 그런 세력이 시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거에 제가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정개혁해서 시민협치로 남양주 폭풍 성장 이루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에게도 역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 새로운 남양주 시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위대한 결정, 남양주 슈퍼 성장 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일 잘하고 능력이 검증된 우리 유능한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양주시의 정치권에 같은 민주당끼리 시장과 도지사가 갈등하고 시장과 국회의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충돌하는, 그래서 남양주 시정이 멈추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장의 첫 번째 자격 조건으로 정파를 초월해서 진영 논리,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이 시민 화합의 시장, 남양주 정치권과 남양주 시민사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대통합 시장이 이번 6월 1일 날 선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특유의 그 격의 없이 소통하는 그 겸손한 소통 능력과 또 협치할 수 있는 그런 협치의 자세를 그래도 많이 보여줬던 그 검증된 준비된 시장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는 완전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남양주시의 호남 향후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호남 출신 인사들도 저희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돕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몇몇 후보의 좌장들과 핵심 인사들도 저희 선대위에 와서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아주면서 정말 많은 정책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시민과 소통 잘하고 일 잘하고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는 기호 2번 주광덕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무엇보다 유권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열띤 토론을 펼쳐준 두 분의 후보 모두 긴 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일이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오는 6월 1일에 진행되죠.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시민에 의해서 탄생된다. 우리 지역에 나쁜 정치인이 탄생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처음부터 보지 못했거나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죠. 남양주 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